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휘익. 농막이 흔들렸어요. 창문으로 보니 귤나무들이 한쪽으로 쓸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검었어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으로요. 딱딱딱. 창문을 때렸죠. 샤시 틈으로 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수건을 밀어 넣었어요. 소용없었습니다. 바닥이 젖었습니다. 쿵. 뭔가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또 쿵. 귤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전기가 나갔어요. 깜깜해졌습니다. 한참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귤나무 70여 그루가 쓰러져 있었어요. 가지가 부러진 나무, 뿌리째 뽑힌 나무. 농막 지붕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전깃줄이 끊어져 무릉덩이 위에 떨어져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억에 산 땅이었습니다. 30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었어요. 엑셀로 계산했을 땐 완벽했습니다. 서귀포. 우리나라에서 태풍이 가장 먼저 가장 세게 지나가는 곳.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62 김민수입니다. 30년을 세무사무소에서 보냈습니다. 28에 처음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그저 복사 담당이었죠. 하지만 숫자에 강했습니다. 장부를 보면 어디가 틀렸는지 금방 눈에 들어왔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속도도 빨랐어요. 몇 년 지나지 않아 고객 응대를 맡았고 또 몇 년 뒤엔 세금 신고 보조를 하게 됐습니다. 아침 8시면 사무소에 도착했어요. 컴퓨터를 켜고 전날 작업하던 파일을 열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부가가치세 계산서, 원천징수 영수증. 엑셀 시트에 숫자를 입력하고 합계를 확인했죠. 한 칸이라도 틀리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늘 2번, 3번 확인했어요. 오전에는 고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 이번 달 부가세 얼마 나올까요? 잠시만요. 계산기를 두드렸죠. 매출 3,200이면 부가세는 29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 씨가 계산하면 딱 맞아. 그런 말 들을 때면 뿌듯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김밥을 먹으며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오후에는 다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영수증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계정 과목을 입력하고 장부를 마감했죠. 저녁 6시가 넘어야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씻고 저녁을 먹으면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오늘은 어땠어요? 바빴어. 연말정산 시즌이라. 그렇게 대답하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30년이 그렇게 흘렀어요. 큰딸 대학 보내고 작은아들 군대 보냈습니다. 아파트도 한 채 마련했죠. 세무사 자격증은 없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순에 사무소를 그만두고 나니 이상했어요. 아침에 눈은 뜨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처음 한두 달은 좋았습니다. 30년 일했으니 이제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 집안이 답답하더군요. 아내는 낮에 문화센터 가고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자연인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제주도 귤밭에서 귤을 따고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저녁엔 된장찌개를 끓여 먹는 60대 남자.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중얼거렸죠. 며칠 뒤 유튜브가 영상 하나를 띄웠습니다. 제 2인생은 제주 귤밭에서라는 제목이었어요. 영상을 재생하니 푸른 바다와 귤밭이 나왔습니다. 귤나무가 줄지어 서 있고 오렌지빛 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2,000평에 3억이면 평당 15만 원입니다. 지금 아니면 이 가격 못 봅니다. 영상 속 남자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댓글에는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해볼까? 숫자는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다음 날 아침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계산을 시작했죠.
귤밭 2,000평 매입가 3억. 수확량은 평당 50kg. 귤 판매가는 킬로당 2,000원. 곱하기 2,000평 곱하기 50. 2억입니다. 인건비는 수확철석 달 한 달에 500. 합계 1,500. 비료값 300. 농약값 200. 기타 비용 500. 합계 2,500만 원. 2억 빼기 2,500은 1억 7,500만 원. 순수익이었죠. 손으로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린 곳이 없었어요. 엑셀 파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수익 항목, 비용 항목, 감가상각, 세금까지 다 넣었죠. 어떻게 계산해도 연 순수익 1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2년이면 원금 회수예요. 3년 차부터는 순수익이었죠.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제주도 귤밭을 검색했어요. 여러 매물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귤밭 2,000평, 농막 포함 3억. 사진을 보니 귤나무가 정갈하게 심어져 있었고 작은 농막이 한쪽에 찍혀 있었어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씨 맞으시죠? 중개업자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사흘 뒤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중개업자가 렌터카를 끌고 나왔어요. 공항에서 1시간쯤 달렸을까요? 귤밭이 펼쳐진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입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감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서울하고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죠. 중개업자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광특구 지정 예정 구역입니다. 2년 안에 도로 확장됩니다.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제주도청에서 귤 수출 지원 사업 확대한대요. 지금은 내수만 하지만 곧 수출도 가능합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났죠. 민수 씨는 세무 일 하셨다며? 그럼 숫자 계산은 눈 감고 하시겠네요. 수익률 뽑아보시면 아파트 월세보다 낮습니다. 귤나무 사이를 걸었습니다. 잎이 싱싱했어요. 귤 하나를 따서 까봤습니다. 달았죠. 이거면 되겠다. 중얼거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일 육지에서 한 분 더 보러 옵니다. 중개업자가 시계를 봤어요. 빨리 결정 안 하시면 이 가격엔 못 봅니다. 요즘 퇴직하신 분들 제주도로 많이 내려오시거든요. 귤밭 하나 있고 바다도 가깝고 제주도에서 쉬면서 농사도 지으면서 노후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나 괜찮은 귤밭 하나 봤어. 제주도인데 공기도 좋고 바다도 가깝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얼마인데요? 3억.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여보, 우리 퇴직금이 3억 5천인데 거의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알아. 근데 여보, 나 계산 다 해봤어. 연 순수익 1억 이상 나와. 2년이면 본전이고 3년 차부터는 순수익이야. 목소리에 확신을 실었습니다. 이틀 뒤 계약했어요. 계약금 5천, 잔금 2억 5천.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계약하고 일주일 뒤 다시 귤밭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아내는 서울에 남았죠. 제주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1시간을 달려 귤밭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 감귤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내 땅이구나. 중얼거렸죠. 첫 2주일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농막 문을 열고 나가면 귤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죠. 커피를 끓여 들고 평상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멀리 파란 바다가 보였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중얼거렸어요. 낮에는 귤나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귤 재배법을 찾아봤어요. 전지가지, 적과, 병충해 방제.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가위를 들고 나뭇가지를 쳤죠. 오후엔 평상에 누워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저녁엔 마을 슈퍼에서 반찬을 사다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끓여서 밥 한 공기 먹으니 행복하더군요.
그런데 3주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몰랐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더군요. 물이었습니다. 농막에 수도는 있었지만 수압이 약했어요. 샤워하려면 물이 졸졸 나왔죠. 빨래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마을 빨래방까지 왕복 40분, 일주일에 2번 다녀오니 기름값이 만만치 않았어요. 어느 날 귤나무 아래 잡초를 뽑으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1시간쯤 뽑았을까요? 허리를 펴려는데 욱신거렸어요. 손으로 허리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이를 실감했죠. 다음 날도 허리가 아팠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다시 일했어요. 괜찮아. 적응하면 돼.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쯤 됐을 때 마을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귤밭 앞을 지나가시더니 인사를 건넸어요. 새로 오셨다며? 네,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장님이 귤나무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올해 수확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손 구하기 힘들 텐데. 유튜브 보고 배우려고요. 이장님이 웃었어요. 유튜브로 되면 다들 부자 됐지. 수학 인부 한 명에 하루 15만 원입니다. 2,000평이면 최소 15명은 필요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15명 곱하기 15만 원 곱하기 15일 3,375만 원이었어요. 엑셀에 입력했던 인건비는 한 달 500이었는데 실제로는 7배 가까이 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며칠 뒤 농협에 들렀습니다. 비료를 사려고요. 가격표를 보는 순간 놀랐어요. 비료 한 포대에 5만 원이었습니다. 2,000평이면 40포대는 필요하다고 했죠. 200만 원이었어요. 엑셀에는 비료 농약 합쳐 50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비료만 200이면 농약까지 합치면 700은 넘을 것 같았습니다. 카드를 꺼내며 손이 떨렸어요. 이장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 다음 주에 마을 공동 작업이 있습니다. 뭔데요? 저수지 청소하고 농로 보수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 다 나옵니다. 민수 씨도 나오셔야죠. 네, 나가겠습니다.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일주일 뒤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회비 고지서를 받았어요. 분기별 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 농로 보수 비용 10만 원. 예상 못한 지출이 또 생겼죠. 며칠 뒤엔 이웃집 할머니 칠순잔치 부조금, 옆집 아들 결혼식 축의금 10만 원씩 나갔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마을에서 살려면 지켜야 하는 규칙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농막에 앉아 엑셀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숫자를 수정했죠. 인건비 3,375, 비료 농약 700, 마을 회비와 경조사비 60, 합계가 늘어났습니다. 순수익이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괜찮아. 첫 해니까. 내년엔 요령이 생기면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죠. 비가 나흘 동안 쏟아졌어요. 농막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귤나무가 비에 젖어 있었어요. 비가 그치고 밖으로 나갔을 때 놀랐습니다. 귤나무 가지 몇 개가 부러져 있었어요. 빗물에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뿌리가 드러난 나무도 있었죠. 삽을 들고 흙을 다시 덮었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7월 말에 태풍 예보가 나왔습니다. 제13호 태풍이 제주도로 온다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단단히 묶고 귤나무에 지주대를 박았죠. 저도 따라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지주대를 설치했어요. 50그루쯤 했을 때 해가 졌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죠. 태풍이 왔습니다. 오후부터였어요.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휙, 농막이 흔들렸어요. 창문을 닫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렸죠. 딱, 딱딱딱.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비가 옆으로 쏟아졌어요. 창문 샤시 틈으로 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수건을 틈에 밀어 넣었죠. 소용없었어요. 물이 계속 스며들었습니다.
바닥이 젖기 시작했어요. 양동이를 받쳐놨습니다. 바람이 더 세졌습니다. 쿵!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귤나무 가지가 부러져 날아갔습니다. 또 쿵! 또 하나가 부러졌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농막 박등이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전기가 나갔어요.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샤시 틈으로 물이 계속 들어왔죠. 바닥 물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침대 위로 올라갔어요. 바람 소리가 귀를 찢을 것 같았습니다. 휘익! 지붕이 들썩였어요.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떨렸죠. 한참 뒤 바람이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귤나무 40여 그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지가 부러진 나무, 뿌리째 뽑힌 나무. 농막 밖 전기선이 끊어져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무릉덩이 위에요.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조합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무 복구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한 그루당 20만 원 정도 봐야 합니다. 40그루면 800만 원이었어요. 전기 복구 비용도 200만 원 나온다고 했죠. 며칠 뒤 농협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올해 귤값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태풍 피해가 적어서 귤 생산량이 많대요. 공급 과잉이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작년엔 킬로당 2,000원 했는데 올해는 1,000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엑셀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판매가를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어요. 수익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복구 비용 1,000을 빼니 올해는 큰 적자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수확철이 다가왔죠. 인부를 구해야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어요. 작년엔 하루 1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8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15명 곱하기 18만 원 곱하기 15일 4,050만 원이었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2억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인부들이 왔어요. 귤을 땄습니다. 저도 함께 땄죠. 하루 종일 사다리 오르내리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허리는 계속 아팠어요.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15일 만에 수확이 끝났습니다. 선별장으로 귤을 가져갔어요. 선별 작업장 사용료가 나왔습니다. 300만 원이었죠. 상자값, 운송비까지 합치니 5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엑셀에는 없던 비용이었어요. 귤을 팔았습니다. 킬로당 900원을 받았어요. 1,000원보다 낮았습니다. 총 수익을 계산했죠. 9천만 원이었습니다. 비용을 뺐어요. 인건비 4,050, 비료 농약 700, 선별 운송 550, 복구 비용 1,000, 마을 비용 60, 기타 700. 합계 7,560만 원. 순수익은 1,440만 원이었습니다. 1년을 고생해서 1,440, 한 달로 나누면 120만 원이었어요. 서울 세무사무소에서 받던 월급이 350이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12월에 아내가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농막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여기서 어떻게 지냈어요? 괜찮아. 아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날 밤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이거 계속할 수 있어요? 내년엔 나아질 거야. 요령도 생겼고 목소리에 확신을 실으려 했지만 떨렸습니다. 이듬해 2월이었습니다. 전지 작업을 시작해야 했어요. 유튜브를 보며 배웠습니다. 가위를 들고 나무에 올라갔어요. 사다리를 세우고 올라가서 가지를 쳤습니다. 한 그루, 두 그루. 팔을 위로 뻗어 가위질을 했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사다리에 올라 팔을 들어 가지를 자르는데 어깨에서 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으윽.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팔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어요. 통증이 더 심해졌죠. 괜찮겠지?
참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농막에 돌아왔을 때 어깨가 욱신거렸어요. 파스를 붙이고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팔을 들려는데 안 올라갔어요. 억지로 들어올리니 비명이 나올 정도로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찍었어요. 회전근개 손상입니다. 의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죠. 어깨 힘줄에 염증이 심하고 부분적으로 찢어졌어요. 평소에 팔을 머리 위로 드는 일 하셨어요? 아니요. 사무직이었습니다. 그럼 갑자기 이런 동작을 반복하시면 안 되죠. 최소 석 달은 팔을 쓰시면 안 돼요. 석 달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전지 작업 중인데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상태로 일하시면 완전히 파열됩니다. 그럼 수술해야 해요. 주사를 맞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녔어요. 한 달이 지났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자다가 어깨 통증으로 깼어요. 옆으로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전지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인부를 불러야 했어요. 하루 20만 원. 열흘 동안 일을 시켰습니다. 200만 원이 나갔죠. 3월 말에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 다음 주에 마을 공동 작업이 있습니다. 어깨를 만졌어요. 지금 어깨 다쳐서 팔을 못 쓰는데요. 이장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품앗이 비용 내셔야죠. 얼마인데요? 30만 원입니다. 여름이 다시 왔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됐어요. 비가 일주일 동안 쏟아졌습니다. 농막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양동이를 받쳐놨지만 소용없었죠. 바닥까지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지붕을 수리하려 했는데 팔을 쓸 수가 없었어요. 또 인부를 불렀습니다. 60만 원이 나갔죠. 7월에 또 태풍 예보가 나왔습니다. 제6호 태풍이었어요. 작년보다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 분주하게 움직였죠. 저도 준비를 해야 했는데 어깨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인부를 불렀습니다. 이틀 동안 지주대를 받고 비닐을 쳤어요. 80만 원이 나갔습니다. 태풍이 왔습니다. 작년과 똑같았어요. 옆으로 쏟아지는 비, 샤시로 새어 들어오는 물, 꺼지는 전기, 지붕 위로 귤나무가 쓰러지는 소리. 태풍이 지나간 뒤 밖으로 나갔을 때 귤나무 70여 그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았죠.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땅을 쳤습니다. 조합에 전화했습니다. 복구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70 그루면 1,4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이 6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뉴스에서 제주도 태풍 피해 봤어요. 괜찮아.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아빠, 진짜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잖아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아빠, 이제 그만하고 서울 올라오세요. 아빠,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요? 매일 전화해서 아빠 괜찮냐고 물어봐요. 나도 걱정돼 죽겠어요. 제발 올라오세요. 아니야. 올해만 더 해볼게. 내년엔 나아질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어요. 9월이 다시 왔습니다. 수확철이었죠. 어깨는 조금 나아졌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팔을 들면 여전히 아팠습니다. 인부를 또 고용했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더 올라서 하루 20만 원이었어요. 15명 곱하기 20만 원 곱하기 15일, 4,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해 귤값은 더 떨어졌습니다. 킬로당 700원이었어요. 수확량도 태풍 때문에 줄었습니다. 총 수익은 7천만 원이었죠.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인건비 4,500, 복구 비용 1,400, 비료 농약 700, 선별 운송 550, 지붕 수리와 태풍 준비 비용.
200, 마을 비용과 품앗이 90, 기타 700, 합계 8,140만 원. 적자였습니다. 1,140만 원 손해였어요. 통장 잔액은 3,46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년 동안 거의 3억을 쓴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대로 계속하면 진짜 다 잃는다. 3년 차가 시작됐습니다. 봄이 왔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어깨는 많이 회복됐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팔을 오래 들고 있으면 아팠죠. 전지 작업을 시작했는데 1시간만 하면 쉬어야 했어요. 작업 속도가 느렸습니다. 4월이었습니다. 농협에서 연락이 왔어요. 올해 귤 최저 보장 가격이 폐지됐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정부 지원이 끊겼다는 얘기였어요. 시장 가격에 맡긴다는 거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5월에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 올해 농로 포장 공사합니다. 마을 사람들 추가 부담금 200만 원씩 내야 해요. 200만 원이요? 네. 포장도로 안 하면 귤 실어 나르기 힘드시잖아요. 다들 내기로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름에 가뭄이 왔습니다. 비가 2달 동안 오지 않았어요. 귤나무 잎이 시들기 시작했죠. 물을 대야 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했어요. 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전기세도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갔죠. 7월 말에 태풍이 또 왔습니다. 3년 연속이었어요. 지주대를 박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인부를 불렀죠. 100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귤나무 50그루가 또 쓰러졌어요. 이젠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복구 비용 1천만 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2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8월에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파트 전세 만기가 다음 달이에요. 갱신해야 하는데 전세금이 5천 올랐대요. 지금 우리 전세금이 2억인데 2억 5천을 달래요. 어떻게 해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귤밭을 담보로 대출이 될까요?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귤밭은 담보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 귤밭 매물이 넘쳐나서요.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이자가 연 6%입니다.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9월이 왔습니다. 수확철이었죠. 올해는 인건비가 더 올랐습니다. 하루 22만 원이었어요. 인부를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사일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겨우 10명을 구했습니다. 20일이 걸렸죠. 4,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귤값은 최악이었습니다. 킬로당 500원이었어요. 중국산이 대량으로 들어와서 가격이 폭락했다고 했습니다. 수확량도 줄었어요. 태풍 피해를 입은 나무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거든요. 총 수익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인건비 4,400, 복구 비용 1천, 비료 농약 700, 선별 운송 550, 스프링클러 설치와 전기세 500, 농로 부담금 200, 지주대 설치 100, 마을 비용 100, 기타 600, 합계 8,250만 원. 적자는 3,250만 원이었습니다. 대출 2천을 포함해도 통장엔 75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3년 만에 3억이 750으로 줄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10월에 딸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준서가 내년에 결혼한대요. 손자였습니다. 근데 전세금 도와달라는데 우리 도와줄 수 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빠, 미안하다. 지금은 어렵다.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농막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귤밭이 보였습니다. 3년 동안 쏟아부은 땅이었죠.
하지만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4년 전 저한테 귤밭을 팔았던 중개업자 번호를 찾았죠.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다시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세 번째에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저 김민수입니다. 4년 전에 남원읍 귤밭 산 사람이요. 아, 민수 씨. 오랜만이시네요. 그 귤밭 잘하고 계세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그게 팔려고 하는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민수 씨, 이거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데요. 왜요? 뭐가 문제인가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4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중개업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때는 자연인 열풍이 한창이었고 귤밭 투자 붐이었거든요. 유튜브에서 제주도 귤밭 콘텐츠가 인기였고요. 솔직히 말하면 실수요보다 감성 매수자가 더 많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완전히 시장이 죽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작아졌죠. 코로나 끝나고 귤값이 폭락했잖아요. 그리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귤밭 적자 보는 사람들이 속출했어요. 다들 귤밭 내놓고 있는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럼 얼마에 팔 수 있다는 건가요? 전망으로는 4천에서 5천 정도 내놓으셔야 움직일까 말까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4천이요? 제가 3억 준 귤밭이 4천이라고요? 네. 요즘 귤밭은 헐값에 내놓아도 안 팔립니다. 유지비만 나가거든요. 그리고 민수 씨 귤밭은 태풍 피해 이력이 있어서 더 어려울 겁니다. 매물로 내놓으시면 제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목소리에 기대가 없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3억. 30년을 일해서 모은 퇴직금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돈이 지금 제주도 귤밭에 묶여서 썩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뒤 귤밭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가격은 5천만 원이었어요. 중개업자 말대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났죠.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2월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농막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내가 입을 열었죠. 여보, 서울 올라가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귤밭이 안 팔렸어. 팔리든 안 팔리든 올라가요. 여기 있으면 아파요. 보는 제가 더 아파요. 아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60이 넘었어요. 여기서 이러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아이들도 걱정하고 저도 서울집 혼자 있기 힘들어요. 제발 올라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올라가자. 이틀 뒤 짐을 쌌습니다.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어요. 농막 문을 잠갔습니다. 귤밭을 한 바퀴 돌았죠. 쓰러진 나무들, 잡초가 자란 땅, 비어있는 스프링클러. 4년 동안의 흔적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귤밭이 멀어지는 걸 봤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울집 안방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4년을 떠올렸죠. 자유를 찾아 내려간 제주도. 하지만 거기서 찾은 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고립이었고 고통이었고 무너져 내리는 제 자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일해야겠어. 이 나이에 받아주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이제 어떡할 거예요? 일해야지.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 제가 아는 세무사무소 있는데 물어볼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왔어요. 보조 업무 자리가 있는데 파트타임이래요. 주 4일 하루 5시간.
바쁠 땐 시간 늘려서 일하시면 된대요. 월급은 한 200 정도 나올 거래요. 다음 주에 사무소로 갔습니다. 사무장이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경력이 좋으시네요. 30년이면 저희보다 오래 하셨는데 나이가 좀 있으셔서 풀타임은 어렵고요. 파트로 시작하시죠. 괜찮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세무사무소 직원이 됐어요. 62의 파트타임 직원으로요. 첫 출근 날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엑셀 파일이 떴습니다. 4년 전 제가 귤밭 수익률을 계산하던 그 프로그램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젊은 직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민수 씨,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일어섰습니다. 예전엔 후배들한테 가르쳐 주던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도와주는 입장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사무소 뒤 작은 식당에서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자연인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어느 귤밭 풍경이었죠. 행복하게 웃는 남자가 귤을 따고 있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어요. 고지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재산세 고지서였죠. 43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팔지도 못한 귤밭에서 세금만 꼬박꼬박 나가고 있었어요. 3월이었습니다. 중개업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수 씨, 귤밭 보러 온 사람이 있긴 한데요. 2,500 주겠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500이요? 네. 더 기다리시면 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요즘 귤밭 완전히 죽었거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귤밭 2,500에 팔자는 사람이 있대. 아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팔아요. 더 이상 붙들고 있어봐야 세금만 나가요. 일주일 뒤 계약했습니다. 2,500만 원. 3억 주고 산 땅이었어요. 4년 만에 2,500에 넘겼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에 힘이 없었어요. 돈을 받았습니다. 대출 2천을 갚으니 500만 원이 남았죠. 통장에 750이 있었으니 합쳐서 1,250만 원. 3억 5천 중에 남은 돈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63입니다. 매주 4일 세무사무소에 출근합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젊은 직원들 일을 돕습니다. 바쁠 때는 시간을 더 일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힘들지만 이게 제 현실이에요. 아내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옆에 있어줘요. 가끔 후회합니다. 왜 그때 엑셀만 믿었을까? 숫자로 계산되는 게 전부가 아니었는데, 농사는 계산기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날씨, 건강, 인건비, 시장 가격.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30년 동안 숫자를 다뤘지만 정작 제 인생은 계산하지 못했죠. 제가 꿈꿨던 건 자유가 아니었어요. 그냥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퇴직 후 막막함을, 늙어간다는 두려움을 귤밭으로 덮으려 했던 거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3억 2천만 원과 4년이라는 시간으로요. 만약 누군가 저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말하고 싶어요. 유튜브 영상은 성공한 사람만 보여줍니다. 실패한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저처럼요. 계산이 완벽해 보여도 현실은 다릅니다. 숫자 밖의 것들이 당신을 무너뜨릴 겁니다. 저는 그걸 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요.